자, 우리가 지난주에 18번까지 풀었습니다. 자, 오늘 19번을 볼 건데, 자, 이렇게. 자, 우선은 이 액체만 수송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이 중요한 거, 방향.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8번까지 풀면서 이제 에크만 수송에 대한 거, 끝인 해수의 이동 방향이라든지 쭉 설명했었는데, 결국 전향력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것들이지. 전향력이 북반구와 같은 경우에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고, 남반구는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제 요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럼 문제에서 봤을 때 북반구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니까 육지가 있고 바람이 이렇게 바다에 있었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북풍계를 불었다.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발생을 해야겠지. 그러면 C가 에크만 수송 방향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오른쪽 45도 꺾어서 가는 이 D 방향이 이게 표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해류의 이동 방향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에크만 수송이 지금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대, 계속. 그러면 여기 있는 물량이 저쪽으로, 먼 바다를 보통 외해라고 말하는데, 이 먼 바다 쪽으로 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쪽의 물량이 좀 부족해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에서 부족한 것만큼은 이제 끌어올리거나 그게 용수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본다고 치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바람이 나오는 방향이다. 그럼 에크만 수송 방향은 이쪽이 될 것이고, 여기에 물이 부족한 것만큼 해수면이 떨어지게 되고 물량이 많아지니까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경사가 지으면서 용수류가 발생한다. 이 얘기죠. 우리가 이 용수류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바다에서의 특징이라든지 그 위에서 대기의 특징이라든지 한번 싹 다 정리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돼. 자, 기억에 표면 해수의 이동 방향은 E가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 에크만 수송 방향은 C가 된다. 그렇고 연안에서는 해수의 침강이 아니라 용수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답은 B는 하나밖에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연안 용수일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그러면 한번 예를 들면 24번을 봅시다. 24번. 자, 24번을 보게 되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 자, 그러면 쌤, 에크만 수송이 뭐예요? 응? 지금 방금 뭐라고 시부렸어? 에크만 수송이 뭐냐고 물어본 거야 지금? 아니요. 논이유는 뭘까? 그것까지 궁금해지네. 에크만 수송이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러면은 교층 해류는 이렇게 하고 45도로 거기고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바람 수직 방향으로 물이 수송돼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게 되면 이걸 다시 다 설명해. 그러니까 바람을 불게 되면 바람과의 물 표면과의 마찰력 때문에 물이 끌려가기 시작해. 근데 바람 방향이 아니라 표면에서는 바람 방향이 오른쪽 45도로 꺾여서 얘가 흘러가더라. 이게 표면 해류의 방이 될 것이고, 그 표면하고 그 밑에 있는 물과는 다시 또 마찰력 때문에 밑에 있는 물이 움직이게 될 것인데, 그것이 이 표면에 있는 물에 대해서 살짝 오른쪽 꺾여가지고 흘러가더라. 이것을 계속 깊이에다 쭉 하게 된다고 하면 에크만 나선 방향은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고, 평균 해수 이동량이 에크만 수송 방향이 되고 있는 것이고, 해수가 이동하기 때문에 해수면 높이 변화가 생기더라. 이렇게. 자, 그러면 24번을 봅시다. 자, 가와나는 이따가 따로 잠깐 보자. 자, 가와나는 연안 용승이 나타나는 울산 앞바다와 북미 대륙의 서쪽 연안이랍니다. 자, 용승이라고 하게 된다면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걸 말하고 있는데, 크게 지금 세 가지야. 뭐냐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연안 용승하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서 보게 될 적양 용승하고, 그 다음에 적도 용승하고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 육지가 되고 있고, 여기가 태국선의 상태로 여기가 지금 막혀있는 등수호수 나타나고 있대.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용승류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에크만 수송이 나타난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얘가 이렇게 되려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람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남풍 계열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줬을 때 그럼 이때가 어디 되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여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여름. 북태평양 고기압에 영향을 받는 그 계절에 저쪽 그 부산이나 울산 저쪽 앞바다가 되게 차가운 물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북미가 이렇게 있는 상태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태국산 상태로 이렇게 동서 나타나고 있대요. 그러면 여기가 용승되는 지역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쪽 방향 물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에크만 수송 방향이지. 그러면 이쪽으로 얘가 발생하려면 바람이 이렇게 연안을 따라서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야지만 가능하더라. 이 얘기지. 자 그러면 공통점이래요. 자 기억. 한류가 흐른다. 자 우선은 너네는 지금 이 표층해류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따로 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는 한류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오는 바닷물이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렇게 올라가서 갈라지는 곳인데 어쨌든 한류가 있는 지역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남동쪽, 여기 지금 좀만 더 가면 일본이잖아요. 여기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여기를 대한해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난류가 있습니다. 동안 난류. 그래서 난류가 나타난 지역이기 때문에 공통점은 아니다 라고 봐야겠지.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 용승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수온이 떨어지면서 위에 그 공기 온도를 같이 떨어뜨리는 것이지. 그러면 얘가 포화가 되면서 응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상승기류가 있으면 구름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상승기류가 없으니까 안개로 끝나는 거야 이게. 이게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을 것이다. 여기는 그러겠지만 여기는 아니죠. 답은 2번.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이. 쌤. 네. 근데 왜 해수가 바람의 오른쪽 90도예요? 해수가 바람의 오른쪽 90도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 저거 에크마 수송이라는 거요? 에크만 수송이라는 거. 저 해수라고 봤어요. 에크만 수송인데 에크만 수송이 해수의 이동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 망했네. 아니 원래 바람이랑 에크만이랑 그 합력한 게 그 45도로 흐르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망했네. 바람이 불잖아. 그러면 이 바람 때문에 밑에 있는 바닷물이 끌려가. 네. 끌려가는데 전향력이 작용해. 왜? 움직이자마자 전향력은 움직이는 속도에 비례하고 있거든. 그래서 움직이자마자 전향력이 작용하게 된다고 하면 얘는 그때 전향력이 오른쪽 직각으로 계속 잡아 끌 거잖아. 그런데 그때 이 표면에 있는 물이 얘가 끄는 것만큼 잘 안 끌려가. 왜냐하면 이 표면물과 밑에 있는 물과의 마찰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기껏 돌아간 것이 45도 정도 돌아가서 바람 방향에 오른쪽 45도로 가더라 이거야. 이게 지금 표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해류의 방향이 이놈이지. 근데 이 물과 그 더 깊이 있는 물과는 다시 또 마찰력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얘가 얘를 잡아 끌고 있단 말이지. 근데 유속에 비례하는 게 전향력이야. 그러면 얘보다 얘가 유속이 느려질 거니까 전향력을 적게 받게 돼.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표층에서 이렇게 나타났다. 45도. 얘보다 더 깊이 있는 요 물과 같은 경우는 45도만큼 꺾이지 않고 살짝 이렇게 꺾이더라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보다 더 밑에 있는 바닷물은 얘 때문에 끌려갈 거잖아. 그러면 유속이 더 느리기 때문에 전향력은 더 작아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하게 되면 표층 해류의 반대 방향에 이 해류가 언젠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깊은 데서. 그러면 여기까지를 마찰 저항 신도. 그러면 표층에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방향으로 여러 방향으로 지금 다 해류가 갖고 있는 것인데 이걸 평균값이 바람이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제일 많이 가더라. 이게 에크만 수송. 화살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바람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제일 많이 가는 게 에크만 수송. 요거는 해류는 아니지만 해수량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게 에크만 수송이다라고 했던 거. 이렇게 해수량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해수면 높이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요 뜻이 되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 일주일 전이라서 아마 많이 까먹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한두 개만 더 보도록 합시다. 27번을 아니야 21번을 보자. 21번 개념 문제를 보는 게 낫겠네. 자, 21번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느 지역인가를 우선 잘 봐야 돼. 얘가 지금 북반구래. 그러면 전향력은 오른쪽이겠구나. 그러면 육지가 있고 바람이 남부로 불고 있다. 그럼 바람 방향에 오른쪽
45도로 가는 것이 이게 표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해류의 방향이 될 것이고 바람의 오른쪽 직각으로 제일 많이 가고 있는 이게 에크만 수송 방향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먼 바다에서 연안으로 이렇게 지금 물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라서 단면을 본다라고 친다고 하면 이것이 에크만 수송이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 해수면이 높아지고 여기 낮아지게 되고 해수면 높이는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여기서 침강류가 나타나더라 이 얘기지. 여기는 침강류. 그럼 얘는 좀 반대된 것이 이쪽이 표면에서의 해류 방향, 그 다음에 이거의 오른쪽 직각 방향이 에크만 수송 방향. 그러면 여기서 잘라서 단면을 봤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에크만 수송이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해수면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래서 경사가 되면서 이렇게 용승류가 발생하더라. 간단히 얘기했는데 기억날 거라 믿어. 그렇죠. 자 그러면 기억. 연안에서 해수의 침강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러겠죠. 에크만 수송이 먼 바다 쪽으로 일어나는 경우 먼 바다 외해 쪽으로 그러면 육지에서 먼 바다로 에크만 발생하는 것은 얘지. 얘는 오히려 먼 바다에서 육지로 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면 니은 맞겠고 이는 해안 부분의 수온이 주마다 낮은 경우 그러니까 용승이 있는 지역을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 나가 그런 경우지. 그러면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22번부터 해가지고 방금 풀었던 것도 있으니까 28번까지 좀 풀어보세요. 그동안 개념적인 설명해 주세요. 그래, 괜찮아. 어떤 거? 그만 수송 처음부터. 방금 얘기했는데 다시 또 해달라 이거구나. 차례 얘기하는. 알았어. 괜찮아. 괜찮아. 원래 배운 끝이 없는 거야. 괜찮아. 다시 해줄게. 귀 분양 잘 열어. 바람이 불어. 이거 뭐야? 바람이 불어. 그러면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 때문에 이 바닷물 표면에 바람과 표면 사이에 마찰력이 존재할 거잖아. 그러면 물이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물에다가 후 하고 불면 물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편하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람 때문에 처음에 움직인 건 맞는데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m, v, 오메가, 사인 세타라고 얘기잖아. 여기서 얘가 움직이자마자 전향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 물이 움직이자마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바람이 불었대. 이게 지금 바람 방향이야. 그러면 이 바람 때문에 밑에 있는 바닷물이 이렇게 끌려가 같은 방향으로. 근데 끌려가자마자 속도가 생기면 그때 전향력은 이거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으로 계속 작용할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물이 이 방향을 가지 못하고 만졌어? 뭐 하셨어요? 이게 뭐야?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시는데요? 설명하고 계셔.
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때 이 바람 때문에 표층에서의 해류가 움직이자마자 전향력을 받기 때문에 오른쪽 직각으로 계속 전향을 받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른쪽 많이 가지 못하고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꺾여나가더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표면에서의 해류 방향은 이렇게. 우리가 이 표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심 0에서 10m 정도의 두께에서 위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바람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야. 그런데 10에서 20m, 그러니까 얘보다 밑에 있는 바닷물은 바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 이 물과 상관이 있는 거야. 그러면 물이 가려고 하는데 밑에 있는 물이 얘 때문에 같이 딸려가는 이렇게. 딸려가는데 문제는 얘보단 유속이 느려. 그러면 유속이 느리면 전향력을 적게 받아. 그러면 얘는 처음에 45도만큼 꺾여서 얘가 방향을 틀었다 치만 얘보다 더 깊이 있는 바닷물은 유속이 느려지면서 전향력을 적게 받기 때문에 45도만큼 안 꺾여. 그러면 대략 요렇게 꺾이더라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유속이 더 짧아지는 거야. 이게 10에서 대략 한 20m 정도의 그 깊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해류 방향이 이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45도보다는 적어야 돼. 그러면 요 바닷물 때문에 20에서 30m 있는 물도 끌려갈 수 있겠지. 유속은 느려져. 전향력은 적게 받아. 그러면 적게 꺾여. 20에서 30m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야. 쭉쭉쭉쭉 가가지고 언젠가는 표층이 나타날 수 있는 이 해류의 반대 방향의 해류가 어느 깊이에서 나타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이렇게 나타나는 요게 나타나는 요 깊이를 이것을 마찰, 저항, 신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류의 총 집합이 이 깊이까지 나타나더라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여기서는 우선은 요게 중요한 거야. 표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해류 방향이 어디인가 이거 하나와 그 다음에 요거 다 더해졌을 때 여러 방향으로 수심에 따라서 여러 유속으로 다양하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 이런 것들을 다 전체에 해가지고 이 바람 하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평균적인 바닷물이 어디로 가는가 이걸 따져본다 치면 대체로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으로 제일 많은 물이 가더라 이 얘기야. 이쪽으로. 그래서 이것을 따로 뭐라고 그러냐면 에크만 수송이다 라고 하고 보시고 이 에크만 수송을 이름도 이름이지만 의미를 잘 기억해서 보시 뭐냐면 얘는 해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해류는 흘러가는 그 흐름이 보여야 되는데 얘는 수심에 따른 여러 해류들의 평균값이야.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해류가 안 보여. 그래서 얘는 해류가 아닌 상태에서 해수 자체의 이동에 대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들이야. 해수량의 이동이 생기는 거야. 바람 분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물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 그럼 여기는 물량이 부족해지고 여기 물량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는 해수면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해수면이 올라가더라 이 얘기야. 그래서 해수량이 이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해수면 높이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저거 이해됐지? 네. 그러면 얘처럼 마찬가지야. 육지하고 바다에 있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그러면 에크만 수송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으로 나타나게 돼. 그러면 여기는 이 물이 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지고 여기는 많아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잘라서 단면을 본다라고 친다고 하면 이렇게 해수면에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만약에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러면 에크만 수송 방향은 오른쪽 직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물량이 부족해지니까 해수면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여기는 해수면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해수면이 이렇게 기울게 형성되더라 이 얘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가 지금 해수량이 부족해지는 이유가 그래서 용승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문제를 다 풀었을 거다라고 보고 네. 용승류가 발생하는데 왜 수온이라든가 기온이라든가 그거 기울이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네. 어. 그거에 대해 모르겠어요. 아, 그랬구나. 네. 자. 설명을 다 했었어 사실 이거 하나 빠짐없이 설명 다 했던 것들이거든. 자, 다시 얘기하니까 잘 들으세요.
용승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여러 특징이 나타나게 돼. 자, 그 중에서 먼저 바다 입장에서 한번 따져보자. 바다. 이렇게 바닷물 표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용승류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표층에서의 특징이야. 자, 우선은 용승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에서의 바닷물의 온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밑에는 찬물이고 위는 태양복사를 받는 따뜻한 물이기 때문에 표층에서의 온도가 떨어지게 돼. 그러면 표층은 떨어진다 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얘가 용승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여러 물질과 기체들이 같이 올라오게 돼. 이 심해에 깔려있는 여러 물질들 중에 뭐가 있냐면 영양염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영양염류와 같은 경우는 그 사체들, 그러니까 생물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있는 사체가 있을 거잖아. 그게 분해가 된 그 부스러기들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보통 영양류라고 하면 작은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고 있는 그런 입자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심해 바다에 깔려있다가 용승류가 발생하면서 같이 딸려 올라오더라 이 얘기야. 그 다음에 심해에 깔려있는 것들 중에서 용존기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용해가 돼서 존재하는 기체, 용존기체가 있는데 그 용존기체 중에서 이산화탄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이것이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밑에 있는 거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산소는 중요하지 않아. 이건 빼고 요것만 잘 겨우쓰면 돼. 이산화탄소가 밑바닥에 녹아있는 상태에서 얘가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면서 수온은 떨어졌지만 플랑크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은 많아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용존기체 중에서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표층이다 보니까 확실히 태양복사 에너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광합성량이 증가가 될 것이고 광합성량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산소량이 증가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많아지더라. 그러면 먹이가 될 만한 것도 많고 호흡할 수 있는 기체도 많고 그래서 생물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지기 때문에 기체수가 증가되더라. 이렇게. 이게 어떤 용승이든 간에 용승이 나타나면 이런 특징이 생긴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 입장에서 따져본다 치면 여기에 온도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바닷물 위에 있는 이 공기의 밑바닥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해. 물과 접하고 있는 기단의 밑바닥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자, 기온이 떨어진다라고 한다 치면 공기 덩어리의 밑에가 무거운 공기고 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공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체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안정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기층의 안정도가 올라가더라, 더 안정해지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닷물 바로 위에 있는 이 공기 덩어리는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상태일 거라고. 그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상태에서 이 찬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온이 떨어지고 있대. 그래서 얘가 주는 음결이 잘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냉각에 의한 음결. 그러면 이런 음결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안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 안개. 이게 어떤 상승기류에 의해서 음결이 현상이 눈에 보이면 그 구름. 얘는 지금 상승기류가 억제된 상태에서 냉각만으로 지금 생길 수 있는 음결이니까 안개. 그래서 이 안개를 바다에서 보이는 연기, 해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용승이 나타나게 되면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더라.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순간은 몇 번을 봤나? 24번을 한번 봅시다. 24번. 했네. 자, 그러면 비슷한 걸로 한 25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25번. 자, 25번을 보게 되면 지금 아프리카 남쪽 해안이래. 그러면 문제에서 얘가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를 잘 따져봐야 돼. 왜냐하면 전향력이 반대거든. 이렇게 지도가 나와서 위도와 경도가 주어진 상태에서 위도를 보게 되면 남반구라고 되어 있어. 이것이. 그러면 전향력은 왼쪽 직각이구나. 자,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지금 수온이 떨어진 상태야. 그럼 여기가 용승류. 그러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에크만 수송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반구에서 이쪽 방향에 에크만 수송이 발생하려면 바람은
이렇게 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 바람이. 북방구하고는 전향력이 반대이기 때문에 바람 방향 왼쪽 직각으로 에크만수이 발생하면서 이쪽에 용순위가 발생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틀렸겠고 니은 남풍결의 바람 그렇겠고 이거 풍수에 강할수록 연염량은 감소할 것이다 아니지 얘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 연염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8번 문제와 같은 경우는 등밀도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닷물의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결국 수온하고 염분의 관계에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특히 염분에 대한 것은 밀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제외하고 온도하고 밀도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8번에 나와 있는 등밀도선과 같은 경우는 결국 등수온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큰 무리가 없으면 등수온선으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연안용승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34번 문제 봅시다. X가 명분입니다. 자 34번 문제 34번하고 36번하고 그림을 같이 보여주는 게 더 나을 거야. 우리가 지금 얘기했었던 그 용승이라고 하는 것이 연안용승, 저기압용승, 그 다음에 적도용승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돼. 그 중에서 우리가 연안용승을 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저기압용승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 북방구다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으니까 우선 이걸 보고 그러면 바람이 반시로 돌고 있어요. 이렇게 얘는 지금 바람이 시계에서 돌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면 얘가 들리는 지금 고기압이구나 저기압이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지. 그러면 바람 방향이 대체로 오른쪽 직각으로 지금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저기압의 중심이다. 그러면 잘라서 단면을 본다. 그러면 해수면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저기압의 중심이 있고 에크만 수송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타난다. 그런다라면 여기에 물량이 부족해 되는 거니까 해수면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바깥쪽은 물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해수면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해수면 높이는 이렇게 나타나다. 그러면 실제 여기가 제일 물량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용승률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지. 이게 지금 저기압에서의 용승. 고기압은 반대로 이렇게 해수면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불면 불수록 에크만 수송은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물이 몰리고 있는 중이니까 당연히 여기 해수면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바깥쪽은 낮아지게 되면서 해수면 높이가 이렇게 되더라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모인 이 바닷물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밑으로 누르려고 하면 침방류가 발생한다. 고기압일 때. 그러면 이렇게 보면 고기압은 중심부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침방류가 그 다음에 저기압은 중심부에서 올라오는 상승류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꼭 기억할 건 뭐냐면 난수층인데 난수층 따뜻한 물이 있는 층을 말하고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이때 얘와 같은 경우 고기압부터 보자면 주변에 따뜻한 물이 모여서 밑으로 내리 누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난수층은 대략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가 난수층이야. 따뜻한 물이 모여서 내리 누르기 때문에 얘가 밑으로 처지는 듯한 형태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고 얘와 같은 이게 찬물이잖아. 그러면 찬물이 위에 난수층이 있었는데 찬물이 들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모양 자체는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모양하고 이 모양을 딱 봐도 아 얘는 침강, 얘는 용승, 얘는 고기압, 얘는 저기압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해됐으면 34, 35, 36이 다 똑같은 문제야. 자 그러면 먼저 36번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가의 중심부는 고기압이다. 그렇고 일 태풍이 발생하면 가와 같은 과정으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한다. 아니야. 이거는 이따가 뒤에 문제 있으니까 우선 다시 한번 얘기할 것이고 디귿 나의 중심부에선 용승이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저기압이니까 답은 기억과 디귿. 그러면 34번 문제도 금방이야. 에크만 수송 방향이 지금 가는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고 북방기압, 북방구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압의 중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얘는 지금 안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가운데가 고기압이구나. 그럼 여기는 용승, 여기는 침방. 그러면 기업 표충수온이 낮을 것이다. 용승이 되고 있는 거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거 맞겠고, 니은 나 중심부에는 표충한테 침방을 하고 있다. 고기압이니까 맞겠고, 디귿 가는 저 고기압, 나가 저기압 반대지. 답은 3번이 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럼 위에 나와 있는 35번 문제도 금방 풀려. 가가 지금 가운데로 지금 물이 에크만수이 몰리고 있으니까 이게 고기압이고 나는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저기압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 해수면 높이로 판단하면 안 돼. 그 태풍이 있기 때문에 해수면 높이를 판단하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크만 수송방에 갖다 판단을 하셔야 돼. 자, 기업 가에서는 고기압성 그러겠지. 니은 나의 중심부에는 침방이 아니라 용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디귿 수온약층의 깊이는 나가 더 깊을 것이다. 수온약층이라는 말이 그러면 난수층이라 보시면 돼. 얘는 요 정도밖에 안 돼, 두께가. 근데 얘는 두께가 두꺼워. 얘가 더 깊다는 얘기지. 그래서 디귿과 같은 경우는 틀렸다. 그럼 답은 1번이네, 1번. 그러면 여기에서 38번 봐, 38번. 똑같은 저기압인데 중심기압이 너무 낮은 태풍일 경우에 얘가 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원래 해수면이 여기였어요, 여기. 그럼 이게 지금 저기압이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똑같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면서 에크만수음은 바깥쪽으로 나타나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바깥쪽 방향으로 에크만수음이 이렇게 나타나야 돼. 그러면 요것이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저기압과 똑같은 원리니까 해수면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진짜 안 떨어져.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부족한 것만큼 해수면이 떨어진 건데, 얘는 원래는 해수면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태풍의 중심기압이 너무 낮아, 주변에 비해서. 그러면 뚫어뻥 한번 생각해봐. 뚫어뻥 변기가 막혔어. 그럼 뚫어뻥으로 푹푹푹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뚫어뻥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가 누르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잖아. 그러면 딱 들어올 때 이 뚫어뻥 안은 거의 진공 상태이지. 그럼 얘를 누군가 메꿔줘야 돼. 공기가 메꿔주지 않으면 다른 게 메꿔줘야 돼. 그 다른 게 올라오겠지. 아무튼 그거야. 그래서 얘처럼 마찬가지 뚫어뻥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 올렸기 때문에 해수면을 기압 차에 의해서 얘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게 일반적인 저기압이라면 이 힘이 약한데, 태풍은 중심기압이 워낙 주변과 차이가 크다 보니까 얘를 들어 올릴 만큼 힘이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수면이 올라간 상태가 되더라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러면 에크만 수송 때문에 수면이 떨어진 효과와 기압차 때문에 수면을 들어 올린 효과는 얘가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수면이 높아진 것이고, 얘는 들어 올려진 효과보다는 빠져나가서 해수면이 떨어진 효과가 더 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해수면이 낮은 상태가 되고 있더라. 이게 되고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얘는 해수면이 높아진 것만 다를 뿐이지 에크만 수송 방향, 부족한 것만큼의 물을 끌어올리는 용수류 다 똑같습니다. 저기압하고. 다만 얘는 바람이 세지 않다 보니까 끌어올리는 용수류가 많이, 예를 들어서 10이다. 찬물을 끌어올리는 게 10이다. 그러면 태풍과 같은 바람이 엄청 세잖아. 그렇기 때문에 끌어올려줄 것이 50이나 10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따라서 수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관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 B 아래에서 용승이 나타난다. 풀어주의. 표면 해수는 A에서 B반을 이런 것이다. 표면 해수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바람에 대해서 가는 해류 방향이 되는 것인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B에서 A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D는 틀렸겠고, 디귿 B와 C의 높이 차이는 기압차가 커질수록 커지겠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됐지? 자, 그러면 저기압 용승은 이렇다라고 치고, 자, 그러면 그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41, 42, 43, 44 요거를 볼 것인데, 요거는 지금 문제의 그림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그림이니까 따로 그림을 잠깐만 그리고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먼저 위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야. 0도, 그 다음에 30도, 북반구, 여기가 60도.
그 다음에 남반구 30도까지 이렇게 딱 그림이네. 그러면 여기는 무역풍 지대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 것이고, 편서풍이니까 이 바람이 이렇게 불 것이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에크만 수송 방향만 따져본다 치면 북반구는 바람의 오른쪽 직각으로 이렇게, 남반구는 왼쪽 직각으로 이렇게 에크만 수송이 나타난다 이 얘기지. 바람이 불면 불수록 에크만 수송 방향은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에크만 수송이야 지금 이거 표칭 해유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적도 지역과 같은 경우는 무역풍이 불면 불수록 이곳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적도에서의 물량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기 적도 근처는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용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고, 여기 30도 부근은 에크만 수송 때문에 계속 뭔가 물이 계속 모이는 중이야. 그러면 여기는 물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밑으로 가라앉는 침강류가 발생한다 이 얘기지. 이것을 잘라서 단면을 본다고 하면 대략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가 지금 적도라 생각해보고 이렇게 남쪽, 북쪽이라 친다고 하면 에크만 수송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0에서 30도 쪽으로, 60에서 30도 쪽으로 이렇게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더라라는 얘기야. 그러면 적도 지역은 물이 흩어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물량이 부족해. 그래서 해수면이 떨어지고요. 이렇게 30도 지역은 모이고 있네.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해수면 높이 변화는 대략 이렇게 나타나게 돼. 우리 저번에 이거 한번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거. 그래서 위도마다 해수면 높이가 조금씩 다르구나. 그러면 용승 침방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물이 흩어지고 있으니까 부족한 것만큼 끌어올릴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만큼 내려보낼 것이고, 이렇게. 그래서 0에서는 용승이, 30도에서는 침강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요게 이해됐다 치면, 자, 41번 봅시다. 적도 부근에서의 바람 방향하고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 같은 것들이 다 되는데, 표층 해수라고 하게 되면 이거 표면에서 45도 꺾이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냥 에크만 수송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러면 기억, 북반구 남반구의 무역풍대에서 에크만 수송 방향은 서로 같다? 아니지. 그림만 딱 봐도 북반구에서의 에크만 수송 방향은 얘는 지금 바람에 대해서 이쪽 북쪽 방향으로, 남반구는 바람에 대해서 왼쪽 남쪽 방향으로. 그러면 기억은 틀렸고, 무역풍이 강하다, 표층에서 이동이 활발해진다. 그러면 당연히 에크만 수송량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 적도에서의 수온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표층에서 이동이 활발할수록 적도에게 표층이 방금 얘기했었지. 그럼 답은 4번이다. 이 뜻입니다. 4번. 자, 그러면 거기 42, 43, 44 세 개 먼저 풀어보세요. 이거는 폭풍을 위에서 보는 그림이고, 이 단면을 보는 겁니다.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어차피 어려운 문제 아니었을 거니까. 자, 42번과 같은 경우는 방금 봤던 그림과 똑같은 거니까.
기억을 보시게 되면 바람이 강하다. 그 실수 이동이 활발해진다. 그렇지. 그 다음에 니은 방향 반대를 했습니다. 전향이 반대되고 있으니까. 디귿 적도에서는 해수 침강이 아니라 보다시피 용승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기억 하나밖에 안 되겠지. 자, 43번을 보시게 되면 북반구 어느 해역이래. 그래서 북반구 어느 대기에서 생길 수 있는 바람 방향을 나타내고 돼요. 바람 방향. 그럼 얘는 지금 동풍 계열의 바람이 서풍 계열의 바람이니까 무역풍, 현서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이지. 그럼 에크먼송은 이쪽 방향으로 바람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으로 에크먼송이 발생할 것이고 현서풍 때문에 이렇게 바람 방향에 의해서 에크먼송이 발생할 것이고. 자, 그러면 기억에서는 조경수역이 형성된다라고 했는데 조경수역 몰라도 돼요. 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따뜻한 물, 찬물이 서로 만나는 곳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기억을 틀렸겠고, 니은 B해역은 AC보다 해수 높이가 높을 것이다. B해역은 얘가 지금 30도 부근이야. 30도 부근. 그러면 얘가 지금 C, B, A에 있으니까 여기보다는 해수이 높더라 이 얘기지. 맞겠고, 디귿 바람이 강해진다면 B에서의 높이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겠지. 에크먼 수동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얘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답은 니은과 디귿. 44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이렇게 되고 있대. 자, 기억 0에서 30도 사이에서 에크먼송은 남쪽 방향이다. 아니지. 여기서는 에크먼송이 대체로 북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틀렸겠고, 순환 원인은 수온 염분의 차이다. 우리 이거 지난주 잠깐 있었는데 수온하고 그 다음에 염분에 의해서 밀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그러면 이 밀도가 변화가 되면 얘가 가라앉는 침강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또 것이 기억날 거야. 이게 이 심해에 있는 어떤 바닷물이 밀도가 떨어져서 위로 올라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심해에 있었을 때는 수압이 크다 보니까 밀도가 작아질 이유가 없어.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밀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순환들을 수온, 열에 의한 것이고 염분, 그래서 열염 순환이라고 했던 것들. 그린란드 앞바다에서 가라앉고 있는 그 열염 순환이 밀도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억은, 니은은 틀렸겠고, 에크먼송은 바람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마찰력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 해수면 높이는 A, B 누가 더 높을 것인가 되는데 A가 지금 적도 근처고 B가 30도 근처야. 그러면 30도 근처가 해수면 높아지더라. 답은 디귿.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이죠. 바람 때문에 생기는 순환이야. 열염 순환이 아니라, 수온 염분이 아니라 바람과의 마찰력에 생기는 전향력 때문에 꺾이는 그런 순환인 것이지. 자, 그러면 답은 디귿. 하나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른 순환을 보도록 합시다. 이해 안 됐다고? 이해 안 됐다고?